을사년 설을 앞두고도 나라 안팎이 어수선합니다. 경기 상황과 특히 정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 데 대해서 시민들이 큰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BTV 뉴스 초대석에서는 허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과 함께 지역 현안과 지역 정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BTV 시청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위원장 허소입니다. 이렇게 오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입니다. 정치권이 좀 더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또 미래를 희망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더 진지하게 정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실 국회에서는 일당이지만 대구 경북에서는 일종의 야당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또 각종 현안이나 논평이 성명이 늘은 것도 같은데 시당 위원장이 취임하시고 나서 이런 부분에서 변화를 주겠다는 방침이 있으셨나요? 네, 저희는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을 배출해서 집권 여당이 되었을 때도 지역에서는 늘 그 야당이라는 그 처지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지속되다 보니 저희들 활동이 사실은 언론이라든지 네. 또 시민사회에 널리 알려지는 그 기회를 또 많이 못 잡은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네. 또 사실 이제 대선 스케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죠. 매우 중요한 시기이고 그래서 제가 시당위원장이 되면서 대변인단을 우선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변인들께서 굉장히 정력적인 활동력을 높여서 활동하고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언론 매체 등을 통해서 시민들께 더 많이 더 넓게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또 중앙당 차원에서의 논평도 있었던 지역에 가장 주목받았던 현안이 있죠. 박정희 동상 건립입니다. 중앙당 논평도 있었지만 대구시당의 입장은 어떤지 좀 상세히 시민들에게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그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느닷없이 이제 박정희 동상을 동대역 광장과 남구에 있는 대구 대표 도서관 지금 네. 곧 개관을 하게 되는데 그 앞에다가 이제 동상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파문이 일어난 겁니다. 네. 사실 그 지금 국토교통부 그리고 국가철도공단에서 지금 법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네. 상황이고 그리고 일단 시민들의 의견 수렴 또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인물 그 공가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있는 분에 대해서 그 다양한 시민들이 그리고 다른 지역의 시민들도 굉장히 많은 이용하는 그 동대구역 광장 그리고 자라는 미래의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대표적인 공공 도서관 앞에다가 네. 그렇게 이제 설치하는 것은 대구의 다양성을 짓밟는 태도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또 우리 시민들에게 아직 그 정치적 공과가 역사적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특정 인물을 좋아한다는 그 뭐 시민들만 있다는 이유로 네. 그렇게 설치를 한다는 것이 대단히 부적절하고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시민들을 배제하는 그런 행정이라고 저희들은 봐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그렇게 박정희 대통령을 기리는 시도가 굉장히 거칠고 미래의 대구의 다양성을 침해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최근에 남구의 그 대구 대표 도서관 앞에 박정희 동상 설치는 홍준표 시장께서 일단 설치 보류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네. 뭐 여러 가지 동기와 의도가 있겠지만 저는 뭐 다행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다양성을 침해하는 거친
행동이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또 홍준표 대구시장의 정치 행보가 이젠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출마할 거다 공개적으로 밝혔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에 대한 입장과 또 위원장님 개인적인 생각도 궁금합니다. 그 특별한 당의 입장이라고 뭐 그런 것은 없고요. 네, 뭐 정치인이 대선을 나가겠다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네, 뭐 왈가왈부할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홍준표 시장께서 지금 지난 2년 정도의 행정을 보면 과연 정말 대구 발전을 위한 장기적이고 진지한 그런 그 접근을 했다기보다는 자신의 그 대선 네, 출마를 염두에 두고 굉장히 무리하고 그리고 굉장히 그 겉보기만 좋은 그런 행정들을 지속해 오면서 사실 성과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홍준표 시장께서는 집권 여당 소속의 광역시장이셨는데 도대체 뭐 실제로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이 없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다면 뭐 대선 저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만 저분이 대선에 출마하신다고 대한민국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닌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대구시장에 좀 더 좀 전념하시는 게 대구와 대한민국을 위해 뭐 바람직한 결정 아닌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홍준표 시장이 대구시장으로서 추진했던 정책 중 가장 크게 주목을 받았고 현재도 진행 중인 사업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인데 이에 대해서도 또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했다고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해 왔는데 이젠 또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커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실제로 이제 경북도와 지금도 그 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네, 또 주민투표 등 적극적인 도민과의 의사소통 절차가 상당히 좀 약한 상태에서 이걸 밀어붙이다 보니까 일단 1차 대구 경북 그 논의와 추진이 일단 1차적으로 좀 실패를 했다가 네. 이거를 급하게 수습하면서 조정안이라고 만들어내서 이제 시민들께 제출하고 대구 경북이 합의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네, 청사 문제 등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이제 그 합의안이라는 게 미봉책이고 네, 이 사실은 행정 통합에 대해서 뭐 그 큰 흐름 방향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공감을 하시지만 네, 그 효과라든지 그리고 이것이 과연 시도별로 각자 도생하듯이 이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전체 관점에서 봤을 때 네. 과연 타당하냐 또 그만한 효과를 낼 수 있겠냐라는 그리고 심지어 실행 가능성이 있겠냐 이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네, 각종 특례 법안이 예, 국회를 이게 통과해야 되는데 특별조치법이에요. 네, 뭐 특별법 수준도 아니고 명칭이 대구 경북 특별시 통합조치법인데 수많은 특례로 점철되어 있는 법안입니다. 네, 국회에서 통과하려면 이 통합의 과정이 좀 민주성이 있어야 되고 최소한 합리성을 담보하고 있고 대한민국 정체를 조망하면서 네. 설득력이 있을 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데 저는 대단히 함량 미달의 통합안인데 네, 안은 함량 미달로 만들어 놓고 사실 저는 굉장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가 또 홍보를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네, 근데 사실 시와 독립돼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단체 기관에 상당한 지침을 줘가지고 사실 얼마 전에는 뭐 대구 전역에 현수막으로 그냥 통합안 효과에 대해서 현수막 공보를 하고 그리고 지금도 곳곳에 지금 계속 광고를 하면서 이제 통합안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저는 이게 사실은 빛 좋은 개살구고 시민들에게 그냥 이미지 하나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 이게 정말 이렇게 했을 때 대구가 이 지금 대구 경북 통합 기대 효과라고 이제 막 이렇게 홍보를 하고 네. 있는데 여기 204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을 6.3배를 끌어올린다. GRDP 8.4배, 일자리 수 2.8배, 사업체 수를
3.8배 유치하게 만들어내겠다. 그러니까 이런 그 전망 목표치가 시민들은 알고 계십니다. 이게 현실성이 전혀 없는 이야기고 이런 그 전망치가 나오는 것도 참 어떻게 이게 어디에서 이런 추측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렇게 좋은 것을 역대 대구 경북 시장 도지사께서는 왜 하지 않았을까요? 이 특례만 가득해서 대구 경북만 대한민국의 모든 자원과 자산을 대구 경북에만 투입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엄연한 현실은 다 눈을 감고 우물안 개구리처럼 대구 시민들에 그냥 단순히 네. 그럴듯한 이미지만 자꾸 이제 해서 자기 결국 대선 나가서 또 이거를 이야기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행정통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국가적 아젠다고 대통령 아젠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이 충분히 소통하고 또 국민들과 충분한 소통과 또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현실적 있는 그 통합안을 가지고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툭 현실성이 전혀 없는 안을 던져놓고 이렇게 되면 대구 경북이 서울만큼 됩니까? 누가 그걸 믿겠어요? 그래서 너무 진지하지 않으시다. 홍준표 시장은 뭐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소통이 부족했고 현실성이 네. 떨어진다고 평가를 또 해주셨습니다. 홍 시장이 추진하는 정책 가운데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도 있죠. 이제 취수원이 좀 문제인데 낙동강댐 말고 안동댐 물을 끌어오겠다는 거죠. 여기도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민주당은 계속 반대만 하는 정당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네, 저희 야당으로서 실제로 이제 지난 가을에 우리가 민생에 관련된 대구 예산, 네. 사실 대구 경북의 야당으로서 대구의 예산들 우리가 8개 구군 또 의견도 수립하고 네, 또 시의 의견도 좀 듣고 해서 저희 국회에 가서 상당히 이제 그 예산 확보를 위해서 한 열흘간 네, 의원실과 위원장실들 그리고 의장실, 부의장실 다니면서 예산 확보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야당으로서 이것이 과연 지역의 대한민국의 발전에 좋은 효과가 있고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 네. 명백하게 무리가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이제 반대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수원 이전 다변화 관련된데 네. 제가 긴 말 하지 않고 그 취수원 이전 관련 그 연구 용역 예산 자체가 네. 기재부에서 삭감돼서 네. 국회에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그 정치적 효과만을 생각을 하고 정치나 행정이나 사실은 그 책임성이 되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뭐 홍준표 시장이나 국민의힘이 지금 최근에 이제 계엄 사태 이후에 보이는 행보를 통해서 네. 과연 보수 정당인가? 합리적 보수 정당인가? 라는 데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고 극우 수구 정당으로 완전히 지금 후퇴했고 그 중심에 홍준표 시장이 있는데 보수는 기본적으로 책임성입니다. 네. 너무 무책임하고 온갖 현실성 없는 안들을 남발해서 그냥 당장에 듣기 좋은 시민들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반대를 했고 실제로 뭐 국회에서 그 첫 단계인 그 용역안 자체가 통과되지 못했어요. 우리가 반대한 것도 아니고 윤석열 정부의 기재부가 반대해서 올라가지도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실력과 이런 정도의 그 마음으로 어떻게 이 대구를 계속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고 저희들은 그 낙동강 또 그리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는 문제에 있어서 전략적으로는 또 근본적으로는 낙동강 전체의 수질을 네. 개선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낙동강 물은 뭐 썩어 나든 네. 전혀 관심이 없고 그 낙동강의 의존도를 줄이는 방식으로만 자꾸 접근하다 보면 낙동강 전체를 살릴 국가적, 지역적 노력이 좀 소홀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 뭐 물 문제 또 네. 낙동강 문제에 관련해서 조금 그런 낙동강 전체를 좀 살리는
목표를 전제로 두고 접근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취소한 문제는 낙동강을 살리는 방안으로 네. 접근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예, 그리고 또 네, 지금까지 제가 질문했던 홍 시장의 정책과 여러 가지 행보에 관련해서는 뭐 현실성이 떨어지고 보여주기식의 정책이 많았다 이렇게 평가를 네, 해주셨습니다. 예. 또 얼마 전에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이게 전국 최저 수준의 늘봄 강사료 인상 이런 관련해서였어요.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 대구광역시가 네, 사실 그때 우리 아이들 무상급식도 전국에서 가장 늦게 도입을 했죠. 네, 이 문제도 좀 유사한 것이 이 늘봄 강사료 문제랑 그분들의 채용 문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저 수준이라는 거예요. 꼴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은희 교육감님 말씀을 들어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예산적인 제약이라든지 네. 최근에 또 정부가 워낙 그 재정 정책을 실패하다 보니 지역에 내려오는 그 교육 관련 뭐 예산 자체가 줄어들고 해서 또 뭐 돌봄 강사분들이 좀 다른 지역보다 숫자가 좀 많다 이런 몇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저는 민주당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저는 아니지 않냐? 너무 대구가 그동안 일하는 우리 보통 시민들의 그 삶과 또 처우에 대해서 너무 각박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노동, 학교에서 가장 힘든 그 일을 하고 계시는 네, 또 우리 돌봄 노동 이런 그 노동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제 뭐 아주 무조건 그분들의 그 처우가 인상이 그분들 요구대로 다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전국에서 가장 낮은 처지와 수준에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대구가 언제까지 이렇게 일하는 보통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각박하게 대해서 되겠냐 그런 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네, 지금 40일 이상 그 교육청 앞에서 농성하고 계시는 그 대표자 분들과 또 같이 기자회견도 하고 입장이 다르고 처지가 다르면 서로 좀 조정하고 타협하면서 우리가 노동 일하는 그 돌봄 강사분들 또 학교에서 또 현장 곳곳에서 이 대구를 지탱하고 있는 일하는 그 시민들에 대한 처우가 전국 최저가 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네. 최저는 아니지 않냐. 다른 직종의 임금과 맞물려서 더 크게 들리는 것 같기도 네. 합니다. 이 지역 현안 이야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이 지역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질문을 또 드렸지만 그동안 지역에서는 민주당의 목소리가 안 들린다. 뭐 민주당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 지방의원이나 단체장 같은 뭐 선출직 공무원이 적은 영향도 있고 뭐 이렇게 보이는데요.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른 감은 있지만 지방선거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제 진행자분께서 말씀했듯이 저희들이 이제 그 우리들의 목소리가 아무래도 좀 약했던 건 사실인데 사실 가장 큰 원인은 국회의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네. 대구의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이 지난 시기에는 홍일학 의원 또 네. 김부겸 의원 계셨는데 네. 지금은 이제 한 분도 안 계시고 사실은 국회의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사실 언론도 주목도가 현저히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네. 우선은 뭐 그런 어려운 조건 속에서 저희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저희들은 어쨌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시민들께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그 정치적 네. 이제 스케줄들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은 우선 너무 아주 많은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정말 시민들께서 절박하게 요구하시는 문제나 또 다수의 시민들께서 고개를 끄덕이고
좀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이슈와 정책 아젠다로 시민들께 다가가고자 하고 있고 또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저희들이 그 논평이라든지 또 네. 정치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저희들이 목소리가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하나 대단히 중요한 것은 저희들은 아무래도 이 시민들의 기본적인 정치 의식 또 정치 지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들이 좀 이견을 가진 시민들 또 민주당의 좀 비판적인 시민들께 저희와 성의를 다하고 진지하게 겸손하게 그런 태도는 유지하지만 네. 분명히 국민의힘과 차별적인 목소리를 더 분명하게 또 더 강하게 또 많이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희들의 새로운 다른 견해를 이야기를 해야지 네. 그것이 대구 사회를 더 다양하게 만들고 대구가 더 활력 있고 시너지를 가지는 지역 사회가 될 거다 그런 관점 그런 결의를 가지고 분명하게 우리 목소리를 좀 내고자 합니다. 예. 네. 뭐 앞서 뭐 언론과의 소통 이야기도 하셨고 방금 정치 성향이 다른 시민들에게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겠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통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통 강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좀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까요? 예. 저희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네. 저희들을 뭐 자부합니다. 어느 당보다 훨씬 더 그 공천 과정이 민주적입니다.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 뭐 돈이 오가고 뭐 최근에 이제 그 어느 지역에서 뭐 군수 공천과 관련해서 돈이 뭐 20억 오갔다는 의혹 뉴스가 있는데 저희들 민주당은 굉장히 이제 그런 면에서 청렴하고 공정한 공천 과정들이 이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그 어떤 공천이 시민들께 더 어필하고 다가갈 수 있을지 네. 그 공천 기준 자체도 저희들이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좀 마련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지난 시기 저희 대구 광역시 시의회 비례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세 사람을 뽑는데 그 한 분 정도가 우리 민주당에서 이제 배출이 되는데 그동안은 사실은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아서 뛰는 분들 공천 과정은 상당히 이제 투명하고 민주적인 과정은 충분히 이제 보장되어 있었는데 그 11회 광역 11회 문제는 너무 적은 숫자의 인원이 네. 투표로 결정을 하고 공천을 줬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중앙당도 당헌 개정을 통해서 더 많은 그러니까 당원들이 직접 선출할 수 있게 네. 유권자 수를 확 이제 열어버리는 네. 그런 조치들을 지금 곧 발표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더 열린 공간에서 더 많은 당원과 시민들에게 주목받는 시의회 비례대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준비하시는 분들이 또 네.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시민들과 더 소통을 당원들과 소통을 할 것 같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지방선거가 특히 네. 광역시도의회 선거가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국민들은 좀 다양한 목소리가 의회에 반영되기를 바라는데 광역의회 선거가 한 명 뽑는 소선거구제이다 보니까 네. 이게 특히 이제 대구, 경북 또 영남, 호남의 그 유권자 어떤 지형을 보면 사실 일당이 거의 다 한 당이 네. 독점하는 네. 결과가 뭐 거의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지역이 장기적으로 활력 있게 발전의 길을 갈 수 있을지 대단히 의문이고 이게 우리 발목을 지역사회에서 큰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전에 지방의회 특히 기초의원 선거는 이미 이제 중선거구제를 하고 있고 네. 광역의회 선거를 중선거구제를 해서 조금 더 다양하게 시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바꿔보자라는 제안을 드릴 것 같고요. 그 과정에 결국에는 다른 정당, 여러 정당에서 자기
지방선거를 통해서 주민의 대표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릴 때 네. 그만큼 더 소통의 주체들이 더 마련될 수 있고 또 대구시장도 더 큰 바운더리에서 시민들을 그분들을 통해서도 뵐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구 비례대표의 공천 과정을 투명하게 그리고 예.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해서 시민들과 소통을 또 강화하고 광역 의원 같은 경우는 한 명만 뽑는 소선거구제에서 좀 더 중대선거구제로 나아가는 두세 명을 뽑는 방향으로 나아가서 시민들이 의견을 직접 예. 피력할 수 있도록. 그렇죠. 왜냐하면 전혀 당선 가능성이 안 보인다면 네. 그 공천 과정이나 후보를 통한 그 시민들의 그 접촉 네. 또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 당과 소통하려는 뭐 당연히 이제 의지가 좀 네. 약해질 것이고 저희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열었을 때 네. 소통을 자극하는 것 아니냐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대구 시민들이 더불어민주당에 가지는 기대감을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개인적인 질문도 드리고 싶은데요. 허수 위원장님은 또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신데 올해가 광복 80주년입니다. 조금 더 특별한 감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저희 집안이 이제 독립운동가 이제 분들이 포상을 받은 분만 해도 한 뭐 10여 분이 넘고 네. 또 어르신들이 집안 전체가 다 독립운동에 이제 전념한 그 집안의 후손인데 저는 그 작년인가요? 그 육사의 홍범도 아, 네. 장군의 흉상 문제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대단히 그 반역사적이고 무리한 그런 결정을 밀어붙이려고 할 때 이게 정말 그 저희 뭐 조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가장 그 정신적 모태, 그 뿌리를 만들어 주신 그 독립운동가 그리고 그 수많은 열사 의사분들께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고요.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곧 파면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내란죄 부분도 엄정한 법적 사법적 심판 과정에 들어갈 것이고 해서 우리 역사를 부정하는 그런 세력이 일단 올해는 그 대통령, 행정부 권력에서 빠질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는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보수 진보 뭐 이런 관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 우리 뿌리를 함부로 건드리는 그런 집단이 대통령 권좌에 앉는 집권 여당이 되는 그런 사회는 이제 우리가 좀 넘어서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제 대담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대구 주민 여러분께 드리는 인사와 당부의 말씀으로 인사 말씀 대신하도록 하죠. 네, 시민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 아무래도 정치가 사실 국민들 시민들의 어떤 바람을 빨리빨리 또 최대치로 반영하기가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정치는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다양한 입장에 있는 분들의 그 이익과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전무가 없는 그런 분야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로바로 어떤 결정이 나서 바로바로 효과가 또 국가 전체, 지역 전체를 다루는 정책을 하다 보니 한 분 한 분 개인에게 바로바로 피부에 와닿는 변화들은 그렇게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치라는 그런 이해관계 조정, 의사소통의 과정이 없다면은 사실 만인에 대한 투쟁의 공간만이 남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윤석열 지금 이제 그 직무정지되어 있는 대통령 그분이 사실 계엄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견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가 이견을 듣고 조정하는 과정이 핵심적인 그 과정인데 주민 여러분께서 좀 더 그런
그 이해관계 조정, 소통의 과정들을 좀 중시해서 봐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고 저희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대구광역시당은 어쨌든 이 대구가 조금 더 그 다양한 그런 사회, 다양한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대도시, 세계에 지금 활력 있는 대도시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에 있어서 다양성을 뿜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 장기적인 발전의 효과들을, 활력들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이견에 대해서 관대하고 우리 같이 이야기하고 또 더불어민주당이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제 좀 강한 편견, 특히 빨갱이 뭐 이런 시각만 가지고 보지 마시고 저희들의 목소리를 좀 귀담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합리성, 그리고 책임성, 현실 가능성을 가지고 시민 여러분들과 그런 정책과 아젠다로 시민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다양성이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구 발전에 더 기여해 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허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과 함께한 뉴스 초대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